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재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 또 빠졌죠. 시장이 이번 주 들어와서 바로 30일 날 MSCI 리밸런싱 여파를 해서 큰 폭의 급락을 했었고, 어저께 또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이어졌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또 크게 출하가 되었고, 거기다가 베이시스가도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프로그램 매도까지도 출회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 월요일날 이제 급등이 떴던 것처럼 그렇게 크게 빠지거나 그런 거 없었는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했죠. 그러다 보니까 양시장 모두 일부 업종하고 일부 테마종,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어저께 설명했던 뭐 태양광 관련된 OCI를 비롯해서 약간 중소형 종목들, 그리고 풍력 관련주들, 이런 쪽에서의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와줬고, 그 외적인 부분은 전반적으로 좀 약하게 전개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에서 투자 심리가 여전히 약하다는 건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뭐 본격적으로 크게 떨어졌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연기금을 받쳐줬지만 규모 자체가 좀 모자랐다는 부분이고,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받치는 과정이 있었으면은 사실 오늘 시장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내일 있을 ECB의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그 부분도 시장에서 좀 염려를 하는 것 같고, 오늘 있을 이제 옐런 의장의 그 발언도 시장에서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좀 작은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 월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라든지 대만, 홍콩 전부 다 리밸런싱에 대한 여파를 받았던 그런 국가들 전체가 빠졌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대만이라든지 다른 신흥 국가들은 견조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만의 여파였다, 이렇게 보신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 또 2%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추가적으로 중국의 여파를 우리가 받거나 할 필요는 없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사이버 먼데이와 그리고 차량 판매, 이런 부분이 잘 나왔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오늘 이제 시장에서 조정은 뭐 내일 어느 정도 또 메워주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메워준다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 내일 이제 저녁에 ECB 통화정책 회의가 상당히 이 12월 달 증시에 대해서 중요한 방향을 잡아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12월 달 증시, 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2월 달 증시는 상당히 좀 기대치가 높은 그런 증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는 변화될 것이 아직은 전혀 없습니다. 내일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아직까지 흐름을 볼 때는 무난한 그런 증시가 될 것 같고, 이제 12월 달인데 12월 달 자체가 이제 2015년 한 해의 마지막이죠. 그리고 이제 내년 시장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도 한데, 우리가 오늘은 조금 큰 그림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쪽으로 이제 오늘은 준비를 해놨는데,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주봉 차트를 보실 때 일봉 차트라든지 주봉 차트까지 좀 보시는데, 월봉 그리고 연봉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치 1년의 그립 자체를 캔들로 만든 거를 연봉이라고 얘기하는데, 연봉 차트를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의 추이와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스피 지수 한번 우리 연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연봉 차트를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증시 이제 그 전부터 개장을 하긴 했었지만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왔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시장에서 지수는 결국 우상향이다 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말이 왜 그러냐면 결국 지수는 위쪽 방향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태생 자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냐면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익을 내는 쪽으로 가고 있고, 이익이 못 내는 기업들은 퇴출이 되고요. 새로운 기업들이 또 진입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반복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를 볼 때 사실 이제 80년대, 90년대까지는 시장에서 항상 1000포인트랑 갈 때가 저항으로 인식이 됐었죠. 그래서 1000포인트만 가면은 떨어지고 1000포인트만 가면 떨어지고, 이 과정이 거의 10년 넘게 이어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적인 부분이 미국 같은 선진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떤 통화 정책의 변화가 있다거나 미국의 경기가 호황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상당히 위아래로 변동이 나타났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이게 바뀐 게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2000년대 중반 들어오면서부터 바로 중국이었죠. 중국이 이제 새롭게 굉장히 규모 자체가 커지기 시작을 했고,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 나타나면서 중국이 또 하나의 전 세계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성장 동력의 주축이 된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이 1000포인트를 넘어서 이제 2000포인트를 넘어간 그런 흐름도
나타났는데 문제는 이제 2007년도가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었죠. 그래서 2007년도가 고점 만들고 금융위기의 급락이 크게 떨어지면서 예전에 박스권의 고점이었던 1000포인트 라인대가 이제는 지지가 된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성장 동력이라든지 중국의 경기 중국의 경기 위축,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이어지면서 전체가 저성장 국면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박스권을 움직였던 그런 흐름인데 실제로 보게 되면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연봉 차트를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박스권이죠. 그러니까 1880에서 뭐 2100 정도의 차이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때 급락이 떨어질 때 상당히 시장이 크게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세게 나왔다가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좋은 박스권에서 지금 5년, 6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박스권 차트를 볼 때 어떤 그림을 보냐면 박스권을 좁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상단을 넘어갈 거냐 못 넘어갈 거냐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에너지가 응축이 되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에너지가 응축이 된 상태에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는 시세를 굉장히 강하게 뽑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좀 더 눈에 띄는데 지금 박스권 안에서 시장에서는 왔다 갔다 오고 있지만 실제로 거래 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12년도에 한번 양봉이 나타나고 2013년도, 14년도 가장 대표적으로 이때는 기업들의 이익이 가미되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익이 좋게 나오면서 현재는 양봉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 부분이 12월 달 넘어가도 좋고 12월 달 못 넘어가고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2100자리 정도 맞춰줘서 끝내줘도 내년 시장에서는 우리가 박스권의 돌파를 기대할 수 있고 박스권 돌파 나오면 좁은 박스권 마디가 하나 열리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는 최소 250포인트니까 2300이라는 수치가 기본 수치가 되고 시장에서 신흥구에 대한 평가가 받게 된다고 할 경우는 그 이상이 되는 2500도 가능한 그런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연봉 차트를 볼 때는 시장이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박스권의 그림을 보이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어디서 나오냐죠. 사실 이 기간 동안에 시장에서는 뭐 미국에서 양쪽 하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저성장이다 뭐다 구조조정이다 여러 가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뭐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는 그런 구간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기 자체가 통화 정책도 이제 미국에서 바뀌면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구간으로도 전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사실 5년, 6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상당히 구조조정도 많이 하고 성장 동력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 결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것이 내년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는 뭐 2010년 증시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년 증시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증시다. 상반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이고 하반기 들어가면서부터 뭐 미국에서의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하반기 약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내년 하반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만 중요하고 내년 시장에서의 흐름 보면서 하반기가 전망이 되기 때문에 우선 상반기를 볼 때 우리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연말 증시 그리고 내년 증시까지도 좋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큰 그림을 봤는데 사실 큰 그림을 볼 때는 이제 그런 거죠.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그동안 코스피가 우상의 그림을 그대로 보여줬었기 때문에 과연 장기 투자했으면 좋았을까라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장기 투자했을 때 가장 성공한 케이스는 제가 볼 때는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국내 대표적인 시초 1, 2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성공한 장기 투자 종목이 되는데 반대로 지속적으로 떨어진 종목도 있었죠.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왜 빠졌고 어떤 종목들이 꾸준히 올라가는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도 한번 봐야 되니까 코스닥 지수도 한번 연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약간 틀리죠. 그러니까 연초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이 이제 90년대 후반에 개장을 할 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IT 버블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 당시 IT 버블이냐면 국내가 그동안 인터넷이라는 부분이 생긴 것이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인터넷이 막 깔리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IT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올라간다, 성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상장하자마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던 것이 이 시기였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너무나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기업들을 상장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IT 기업들이 버블이었고 실적이 안 받쳐주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졌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과 그리고 퇴출이 너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이 시장에서는 박스권의 그림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박스권을 그리고 바닥을 만든 것이 2008년도 바닥을 만든 것이고 그동안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장기적으로 박스권의 그림을 보였었죠. 아까 우리가 봤었던 코스피 대형 거래소 지수 연봉 차트와 좀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코스피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5년, 6년 동안에 박스권 그림을 그리다가 상단은 붙여놓은 박스권을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박스권의 그림을 그려줬었고요. 올해 시세가 나오면서 직전에 박스권 상단 자리까지 올라간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 올해 증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한다면 추가적인 마디 하나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약간은 힘들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지수는 연속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인데 제가 지금 녹색 선을 만들어 놓은 것이 시가총액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과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일치가 돼서 가는 케이스인데 반대로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과 그리고 지수가 같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 워낙에 많은 종목들이 퇴출되고 신규 상장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총을 기준으로 하면은 2008년도 저점 대비해서 지금까지 한 400%. 그러니까 한 4배 정도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미증시라든지 다른 선진 증시 같은 경우가 어떤 테마주라든지 성장주들이 아주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 만큼 사실 코스닥 같은 건 이미 올라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차트상에서 볼 때는 연봉 박스이기 때문에 우선 상단을 넘어가는 것도 우선 쉽지는 않겠지만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 라인대에서 최소 1, 2년은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는 것이고 이미 시가총액으로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는 여전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 시장을 볼 때 대형 코스피 지수, 종합주가 지수 자체가 한번 응축했던 힘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 나타날 때는 상당히 강한 흐름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증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삼성전자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이제 처음에 상장을 하고 삼성전자가 원래 삼성그룹의 주력이 삼성전자가 아니었었죠. 그 전에는 이제 보험이라든지 삼성생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간 내수 쪽하고 약간은 이제 금융 쪽에 대해서 원래 투자를 했던 그런 회사였는데 뭐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라는 산업을 그 당시에는 이제 막 초창기였는데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면서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IT 기업들 지금은 삼성전자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IT 쪽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IT라든지 뭐 전기전자 산업이란 것이 거의 뭐 세탁기, TV 뭐 이런 가전제품이 중심이었었죠. 그런데 이게 서서히 모멘텀이 들어오고 시대가 바뀌면서 그게 점점 확대가 된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삼성전자가 예전에 뭐 이런 가격도 있었습니다. 이게 수정주가이긴 한데 1,600원이었던 가격도 있었죠. 근데 지금 주가가 뭐 130만 원, 150만 원까지 갔던 이러고 있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타난 그런 케이스인데 이 삼성전자 주가가 쭉 가다가 이제 반도체라는 부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IT 산업이 이제 코스닥에서 버블이 나타났듯이 인터넷 시대가 열렸다는 거였었죠. 근데 인터넷이 열릴 때 PC 같은 경우도 이제 각 가정마다 하나씩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생길 때 실제로 반도체, PC 디램 쪽에서 모멘텀이 형성되고 성장 동력으로 나타나고 실적도 좋았던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을 하는 그런 모멘텀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치킨 게임을 거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반도체 부분에서 성장을 나타내고 그 외적으로도 디스플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을 받았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삼성전자는 항상 주가가 65만 원짜리 때 가게 되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쉬는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이 몇 년 동안 삼성전자는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과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또 한 번 시대가 단순히 PC에서 이제는 뭐가 됩니까? 모바일 시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개화가 되는 시기가 생겼었죠. 그게 나타나면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다시금 나타낸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150만까지 넘어간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 지금도 한 4년 동안은 지금 107만 원에서 160만 원 가격대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더 강세를 어떤 걸로 뛸 거냐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우선은 지금 D램 산업이라는 이런 것들이 단순히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지금 개화가 되었고 스마트폰도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멈춰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스마트폰에서 이제는 삼성그룹에서 뭐라고 합니까? 스마트카, 자동차도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IoT,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관련인데 사물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D램이라는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이 D램 산업 자체가 확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배당을 늘려주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핀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예전에는 성장주이고 시장에서 그동안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에 맞춰가는 그런 종목이었다면 이제는 그 트렌드를 맞춰가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배당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뭐 대부분 나라들 다 똑같습니다.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신흥국들도 다 마찬가지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인프라 투자라든지 2차 산업이 중심이 되다가 3차 산업 소비로 가다가 어느 정도 정점이 올랐을 때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게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 삼성전자는 거의 만들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저금리 시대에서 아무리 우리나라 이제 금리 인상한다 하더라도 예전만큼의 고금리 시대는 없어졌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에서 배당 투자라는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실 때 삼성전자는 그런 부분에서 꼭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말고 그러면 장기 동안 하락했던 종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장기 투자가 정말 메리트가 너무 높죠. 왜냐면 물론 물가 상승 이런 것도 따져져 있지만 삼성전자는 뭐 30만 원에 샀었다, 60만 원 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쭉 왔는데 배당이 1년에 뭐 3만 원 이렇게까지 늘어난다면 예전 60만 원에 샀던 분들은 지금 배당 수익이 얼마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좋은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지 못한 기업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가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하신 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하셨냐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데 사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2007년도 그 당시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쪽에서 성장 동력으로 나타나면서 크게 올라갔을 때 그때 주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었죠. 근데 그 이후에 주가 계속해서 빠지면서 올해로 6년째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사실 6년 동안 하락을 했다라는 종목들은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셔야 됩니다. 5년, 6년 동안 하락했다면 그 기업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역량이 좀 모자릅니다. 왜냐하면 5년, 6년 동안 회사가 힘든 상황이 이어지면은 대부분이 중소기업 이런 쪽은 파산이 나거나 매각을 하거나 어떤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대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5년, 6년 동안 어떤 사업이 좀 힘들다 할 때는 사업의 구조를 바꾸거나 좀 더 가볍게 만들거나 여러 가지 성장 동력을 찾기 때문에 그 성장 동력의 성과가 나타난 시기에 다시 한번 주가는 강하게 연결될 수 있는데 포스코를 보면서 그 과정 한번 보도록 하죠. 포스코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포스코가 90년대 그리고 2000대 초반까지는 사실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않았었습니다. 어느 정도 갇혀있는 그런 구간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화학이라든지 철강,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소재 산업은 그다지 전부 다 굴뚝주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굴뚝주라는 얘기 자체가 시장에서 모멘텀, 성장 동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였었는데 이게 2007년도부터 어떻게 됩니까? 중국에서의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니까 그 당시에 수출주로서 주제 철강이 단순 내수가 아니라 수출을 동력으로 하면서 굉장히 큰 모멘텀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굴뚝주기 때문에 메리트 어떤 부분이 높아졌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중국에서의 공급 과잉이라든지 이런 철강 산업이 어느 정도 경기 자체가 침체되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약해지다 보니까 결국에 약세로 연결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6년째 하락을 했는데 자 6년째 하락하면서 지금 이번에 최근 들어서 저점을 만들었던 16만에서 17만 자리는 무슨 자리냐?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포스코가 저점 대비해서 상승폭의 38.2%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년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중국 같은 경우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된다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기후협약회의에서도 비용의 증가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의 중소형 철강사들이
부도가 나고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최근 산업도 치킨 게임 비슷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이제 살아남는 최강사들은 굵직굵직한 최강사들만 남을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니까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국 내부적으로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진다면 그때 우리나라 철강사들도 똑같은 모멘텀을 같이 받을 겁니다. 즉 너무나 극단적으로 평가받았던 저평가가 해소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포스코도 내년부터 분기 배당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내년부터 분기 배당을 고려하고 있다는 거고 포스코도 분기 배당한다는 얘기는 국내 증시가 그동안 연말 배당 이 하나의 모멘텀이 있던 것이 분기마다 모멘텀을 준다는 부분에서 시장에서 배당 투자가 점점 확대될 수 있고 외국인의 자금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반등이 잘 나오게 된다면 6년 동안 하락한 폭 마디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만 나와도 이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최소 20-30%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구조조정도 얼추 마무리가 서서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역시도 포스코가 실적도 개선될 수 있는 배경을 내년부터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외적으로 또 있는데 LG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LG전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스코라든지 LG전자 제가 장기로 말씀드릴 때 기본이 뭐냐면 이대 기업은 적자를 보지는 않습니다. 흑자가 나는데 이익이 가미가 되는 것과 그리고 성장 동력이 없었다는 부분이 항상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한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LG전자도 마찬가지죠. 사실 LG전자도 한번 분사가 되면서 2007년도, 2008년도에 아주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였어요? 스마트폰이 이제 열린다라고 하면서 새롭게 성장 동력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LG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이제 거의 뒤처진 그런 케이스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지 애플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성장 동력으로서 강세를 띄었지만 LG전자는 오히려 주가가 계속해서 하향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6년 연속 하락이 된 그런 케이스였는데 최근 들어서 4만원 가격대가 이제 예전에 상장했을 때의 저점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지지가 나온 것이었고 LG전자가 4만원 가격대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배경이 바로 뭐죠?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LG그룹 자체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스마트카 쪽으로 진출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과가 나오게 된다면은 빨리 나올 경우가 내년 후반 그리고 2017년부터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데 결국 LG전자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전제품이라는 캐시카우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된 상태에서 그리고 스마트카라는 쪽이 성장 동력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반등이 잘 나온 그런 케이스란 거죠. 그래서 6년 동안 하락했으니까 올해 연봉이 이제 양봉을 바뀌지는 봐야 되겠지만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기술적 반등 폭이 상당히 컸죠. 그러니까 현재 뭐 4만원 저점 대비해서 한 30% 이상 올랐으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강세 나올 때 다시 한번 6만 7만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하락한다 하더라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타날 수 있고 전망이 바뀌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종목이 아직까지 많은데 자, 그 다음에 KT라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죠. KT는 조금 빨리 설명을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KT가 마찬가지죠. 99년 2000년대 들어가기 전에 엄청난 주가 상승. 이유는 간단하죠. 인터넷이 개화되었다. 그러니까 인터넷 시장이 열리니까 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모멘텀이 된 거죠. 사람들이 생각도 못했던 인터넷 시대가 열리니까 주가 역시도 엄청나게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 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경쟁이 치열해지고 성장 동력이 없어지고 그동안에 방만하게 약간 운영도 하면서 자회사도 어마어마하게 늘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5년 연속 하락을 보였죠. 그러다가 이제는 뭘 합니까?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력을 감축을 하고요. 그리고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성장 동력이 마땅히 현재 나오는 것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 거죠. IPTV라든지 기가 인터넷이라든지 그 외적으로 뭐 이번에 인터넷 뱅킹까지도 인터넷 전문은행까지도 진출하고 여러 가지 다 수입을 하는 겁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아직까지 확연히 나타나지 못하고 있지만 재무구조의 개선이라든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배당주로서도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그동안의 저평가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KT라는 기업도 나중에는 반등이 나올 때 기술적 반등 폭이 상당히 나올 수 있는 즉 하락이 없는 그런 케이스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계속해서 올라간 기업들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올라간 기업들은 사실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5년, 6년 동안 상승한 기업들은 이유가 다 있는데 그 기업들은 시장에서 어떤 요구 조건,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부분에 충족을 해줬기 때문에 강세를 띄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기업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장기 투자에서는 절대적으로 좀 배제를 하셔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같은 경우는 국내 식품 사업에서 사실 특별한 부분에서 1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냥 2등 정도를 하는데 라면 사업이라든지 그 외적 조리 산업 그리고 시장에서 1인 가구 수가 증가를 하면서 간편 조리식을 많이 찾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모멘텀이 됐고 시장에서 앞전에 이제 계속해서 실적 자체가 안정이 됐었는데 다만 오랜 기간 동안에 박스권을 그렸었죠. 오랜 기간 동안 2, 3, 6년 동안에 작은 박스권을 그렸는데 이렇게 에너지가 응축됐던 기업이 시장에서의 요구하는 것이 뭐였어요? 실적이 대부분 가미이 되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들, 실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기업들 내수 음식료가 부과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150만 그쪽에 갔었는데 지금 현재는 많이 빠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1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시장에서 내수 쪽에서의 안정적인 실적이다. 이런 부분이 프리미엄을 받았던 건데 문제는 뭐냐?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너나 없이 많은 기업들이 식품 사업, 간편 조리식이나 이쪽에 진출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오뚜기가 주가 수익 비율을 따질 때 한 30% 정도 되는데 이런 프리미엄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라는 전망이 나오니까 주가가 이제는 추가 상승이 멈춰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도 안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상승이 꾸준히 유지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장기, 그러니까 장기 투자에서는 지금은 배제를 하셔야 될 그런 종목이 되는 거고요. 시간이 되면 잠깐 이거 하나까지만 더 하죠. 호텔신라까지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상승이 나타났던 그런 종목인데 호텔신라도 마찬가지로 상승 일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죠. 거의 뭐 5년 동안, 6년 동안 상승이 나타났는데 6년 동안 상승이 나왔던 가장 큰 배경은 하나였었죠. 바로 면세점이었습니다. 그 면세점 사업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사양산업으로 다들 취소했던 사업이었는데 면세 사업이 중국의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확대가 되었던 그런 케이스인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에는 작년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면세점 사업이 거의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는 호텔신라가 유일했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 시내 면세점 사업을 확장시키면서 유일한 기업이 아니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던 것이 경쟁도 치열해진다. 그리고 유일한 면세점, 상장된 면세점 사업을 하는 기업이 아니다는 쪽이 되니까 결국은 차익실현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지금 현재 프리미엄이 받던 것이 축소되는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배제를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우리가 연차트를 보면은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흐름과 향후 전망 그리고 모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내년 시장에 대한 접근을 하신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내년 시장은 여전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을 하시거나 그쪽보다는 기대를 많이 가지신 것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내일은 아무래도 이제 22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제가 방송하는 시간대에 거의 나오기 때문에 내일 그 결과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이제 편한 밤 되시고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깡생클럽 강지현 전문가였습니다.